나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딩크의 삶도 고려했던 내가 딸을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한데 벌써 6개월 차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 지난번 영상에서 3개월 차 육아 후기를 남겼는데 아기가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인 만큼 엄마로서의 나도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매번 생각이 달라지는 중이다. 이제 6개월 차 아기를 키우며 느낀 점을 영상으로 기록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아직까지도 모성애보다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다. 처음에 내가 아기를 낳아도 될지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었다. 아이러니하게 책임감이 없을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이 나를 짓누를까 무서웠다. 먹이는 것, 재우는 것부터 커서는 훈육이나 교육까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데 나의 미숙한 행동이나 알량한 지식으로 인해 아기가 커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당연히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커가는 모습이 뿌듯하다. 하지만 내가 막연히 상상한 가슴 저릿한 모성애를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너무 이상적이고 신화적인 모성애를 상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아등바등거려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아기는 우리의 선택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아기와 서로 예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장 지루한 기간인 것 같다. 100일까지는 100일의 기적을 바라며 버텨왔다.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각각의 시간도 짧아서 정신없이 지났다. 100일부터 120일까지는 눈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없었다. 성장 발달 단계상에서도 새로운 발달 미션이 주어지는 시기도 아니었다. 우리 아기는 정확히 120일의 뒤집기를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전에는 아기가 누워있을 때 모빌도 보여주고 아기 체육관에서 놀게 하면 잠깐의 자유시간이 생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눕히면 금방 뒤집기를 시도하며 그동안 나에게 자유를 줬던 모빌과 아기 체육관의 흥미가 떨어진 듯 하다. 점점 아이템빨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뒤집기는 잘하지만 아직 앉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은 많이 없고 새로 들여온 장난감도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느낌이다. 앉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나 장난감이 더 많아지려나? 다음 발달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참 많이 남은 기분이다. 그래도 내가 느끼는 이 지루한 구간이 아기에게는 엄청난 힘과 근육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세 번째, 집순이에게도 외출은 필요하다. 나는 극내향인으로 지난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집에만 있다고 해서 답답하지 않다고 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외출하려고 한다. 나 혼자만 있었으면 집에만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템빨이 떨어지다 보니 아기와 매번 똑같은 놀이가 지루하기도 하고 쉽지 않다. 한번 외출을 하면 한 타임에 노는 시간은 공짜로 지나가는 기분이다. 뚜벅이 엄마라 집 근처 산책이 전부지만 나름 기분 전환도 되고 외출 준비 후 귀가하고 나면 바로 낮잠 시간이라 놀이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좋다. 네 번째, 지나친 배려는 좋지 않다. 우리는 햇수로 12년차 커플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싸움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던 이유가 배려심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과 니즈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아하면서도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하지 않은 배려가 오히려 싸움이 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치킨을 시킨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이 얼른 치킨을 먹고 나와 육아교대를 해주기를 원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고생한 내가 얼른 들어가서 쉬기를 원했다. 나는 남편이 육아 교대해준 사이 얼른 치킨을 먹은 것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 쉬고 싶었다. 남편은 본인이 수유부터 입면, 정리까지 다 하고 싶었다. 말하지 않고 배려하다 남편의 뜻에 따르려던 그 사이 아기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
뜻대로 되지 않은 육아에 그 배려에 대한 감사를 느낄 여유가 없었고 서운함이 생겼다. 이른바 치킨 전쟁에서 느낀 점은 내 마음이 편한 배려를 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자는 것이었다.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를 하며 예민해지거나 여유가 없어지면 상대방의 배려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5번째, 육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멘탈 관리. 아기의 울음에 감정이입을 하지 말자고 했으나 여전히 강성 울음소리를 들으면 당황스럽다. 100일의 기적을 기다려왔지만 여전히 통잠은커녕 오히려 한두 시간마다 잠에서 깨서 잠투정하고 낮잠 시간은 30분 컷으로 줄어버린 것이 절망스럽기도 했다. 매일매일 오늘은 잘 잘 거야, 오늘은 울리지 않을 거야 기대하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또다시 새벽에 깨고 강성 울음이 터지면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수면 교육을 해야 했을까?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괴로웠다. 의지와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실의 좌절감을 처음으로 맛본 것 같다. 내가 힘든 것이 아기가 잘 안 자는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기 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에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 아기는 원래 그런 아기다. 원래 잠을 안 자고 원래 울기만 하는 아기다. 오히려 30분만 자더라도 그게 감사한 일이다. 울지 않고 있는 시간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기를 낮잠 재울 때도 이제는 30분 후에 또 보자라며 내가 먼저 선수를 친다. 30분 있다가 깨서 울어도 30분 동안 엄마 쉬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정말 가끔씩 1시간 가까이 자주면 그렇게 고맙고 이쁠 수가 없다. 강성 울음이 터져도 그래 원래 계속 울어야 되는데 그동안 잘 놀고 웃어줘서 고마워. 넌 원래 이렇게 잘 우는 아가인데 엄마가 달래주면 언젠가는 그칠 거야 라고 말해준다. 아직 6개월도 안 됐지만 육아를 하며 느끼는 좌절감은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강화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먼 미래를 생각해본다. 중학생이 된 딸을 재우려고 안고 돌아다니고 있진 않겠지. 그때는 이제 그만 좀 자라며 이불을 걷어치우고 있겠지. 지금 하는 고민은 미래에 절대 하지 않을 걱정이라고. 지금의 힘듦이 분명 끝이 있다는 믿음으로 육아해야겠다. 고작 6개월을 함께 했지만 나의 삶과 굳건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아기와 함께 나는 또 어떻게 성장하고 바뀔지 기대 중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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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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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